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미국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는 정부는 다시 폐쇄 위기를 해결해야 하고 맥카티가 쫓겨난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 4%에 의해 축출된 맥카시 전 의장은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이미 좀 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창립 멤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한정 지지하는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후보에게도 하원 의장 자리를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기 민사재판 사흘째인 오늘도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판사는 판사의 스텝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트럼프에게 개그 오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63%의 미국인이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을 원한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당이 적절한 국정 운영을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30%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카이저 퍼머넌트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미국 의료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을 합니다. 노조원들은 코비드 당시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그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7.5%를 넘으면서 모기지 신청은 1995년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3명의 과학자가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2명은 미국인, 1명은 러시안입니다. 2023년 전국 도서상 후보작 25개 작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한인과 한국인도 포함됐습니다. 시 분야에서 아시안계 인종차별을 시적으로 해부한 모니카 륜 씨가 번역 부분에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등을 다룬 저주 토끼의 작가 정보라 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11시 20분경에는 전국적인 비상경고 시스템이 휴대폰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발령됩니다. 전국적인 수준의 날씨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이머전시 시스템 발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후 한 2시경에 치욕적으로 연방 하원 의장직을 시작을 했었던 케빈 맥카티 의장이 치욕적으로 연방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96%의 공화당 의원들은 그가 계속 의장직에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4% 단 8명이 221명 가운데서 8명이 반대를 해서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다 그가 하원 의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공화당 의원 8명이 민주당에 가세해서 96%가 4%에게 진 겁니다. 민주당이 원래는 좀 도울까 했는데 어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팍스의 터커 칼슨과 함께 이거 관광객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물론 잘한 일들도 있습니다. 데스 실링 같은 것, 채무 상한선 같은 것도 올렸고 더군다나 며칠 전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은 그 같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꼭 막판에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태에서 하고 그 전에 망가질 것은 다 망가뜨려 놨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재판까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케빈 맥카티와 같이 간다고 할 때 민주당에 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어제의 투표 직전까지의 민주당의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모두 그를 축출해야지 된다 했지만 결국은 이건 공화당에서 시작한 거고 공화당의 자당의 의원 8명이 반대를 해서 의장 자리에서 쫓겨난 그런 역사입니다.
230년이 넘는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1910년도에 이런 투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하원 의장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8명 가운데 5명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입니다.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고 극단적인 아젠다를 공화당으로 가지고 나와서 울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정말 못하겠네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물러났고 그 뒤가 이제 폴 라이언이었죠. 하원 의장. 폴 라이언도 야, 이 상태에서 공화당 하원 의장을 할 수는 없겠다 해서 본인이 사임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낸시 펠로시가 약간 다시 민주당으로서 다수당이어서 하원 의장을 하다가 케빈 맥카티는 15번이나 투표를 해서 그것도 겨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프리덤 코커스 멤버라든가 극우적인 멤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그만하면 됐다. 해줘라 해서 하원 의장이 됐는데 역사상 가장 짧은 9개월밖에 하원 의장을 못하고는 그냥 그것도 그 당시에 하원 의장 할 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원 의장을 쫓아내야지 되겠어 하면은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룰을 바꿨습니다. 공화당의 하원 룰을 그 룰을 바꾸고 나서 본인이 바꾼 룰에 따라서 본인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는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가 지지를 해도 8명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10명이 지지를 하면 뭐합니까? 8명만 반대하면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룰을 다시 바꾸면서까지 하원 의장이 됐는데 끝내 되지 못했습니다. 잘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맷 게츠라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어제 이 케빈 맥카티가 하원 의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거의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건 마치 어떤 치유하는 시간인 것처럼 처음에 근사하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온갖 뭐 비난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맷 게츠라는 그 의원이 본인의 성매매에 대해서 불법 마약 사용, 선거기금을 잘못 쓴 것 여기에 대해서 하원 윤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연방 법무부에서는 수사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웬만하면이 아니라 100%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증거가 있고 기소를 해도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시일도 지났고 뭐 여러 번 돈이 건너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는 수사를 중단했는데 의회에 하원 윤리위원회에선 계속 수사를 한다. 이건 전적으로 하원 의장 손에도 달려 있는데 그렇다 해서 개인적인 복수였다 하는 게 케빈 맥카티 의장의 얘기고요. 아무튼 케빈 맥카티 의장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9월 30일에 연방정부 폐쇄되기 몇 시간 전에 새로운 안을 내놔서 공화민주 초당적으로 한 것. 그 정부 폐쇄하지 않도록 한 것. 본인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쉽진 않지만 꼭 필요합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의 물러나는 하원 의장으로서의 업적을 말한 거죠. 케빈 맥카티. Doing the right thing isn't always easy, but it is necessary. I don't regret standing up for choosing governance. 그렇게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 같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잡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협상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맷 게츠는 민주당과 왜 협상했냐, 예산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케빈 맥카티는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투표를 한 것은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투표에서 졌지만 떠나지만 미국인을 위해 그동안 하원 의장으로 일해서 운도 좋았습니다. 아주 자부심 갖고 일했고요. 늘 하는 그리고 낙관을 갖고 떠난다고 했고 다른 매너로 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케빈 맥카티가 다시 하원 의장 자리에 도전하는가 도전하지 않는가. 투표 있기 전에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8명이나 원래 이제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축출되는 건데 거기에 2명이나 더 되니까 그리고도 민주당도 한 명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도와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맥카시와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지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해도 선출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 will not run for speaker again. I'll have the conference pick somebody else. I hope you realize that every day I did the job, regardless whether you underestimated me or not, I wanted to do it with a smile. 나를 그 과소평가하든 아니든 저는 이 하원 의장으로서 일하면서 언제나 그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8명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세를 노린 것이고 모금 활동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등등. 그런데 공화당이 축출했는데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나중에 가면은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난합니다. 원래 1월 달에 본인이 하원 의장에 선출되지 못하고 있을 때 낸시 펠로시에게 그 당시에 이제 하원 의장을 바로 직전에 지냈으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만 투표를 하자 하더라도 하원 의장 자리를 축출할 수 있도록 룰을 바꾸자고 하는데 이거 참 곤란합니다 했더니 낸시 펠로시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 민주당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그 이후에 1월부터 지금 그 9월까지 케빈 맥카시가 했었던 일이 민주당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만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결국은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존 베이너처럼 못하겠다. 이런 구성원들 가지고는 폴 라이언은 이 하원의 구성원도 그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다른 면도 있었겠죠. 본인도 이제 의원직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케빈 맥카시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입니다. 본인이 지명을 했어요. 아주 가까운 패트릭 맥켄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지금 대행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휴회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대행이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 기술적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지만 투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하원 의원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누가 이제 신임 하원 의장직에 도전을 하는가 하는 사람들 도전을 하고 수요일에 투표를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후보를 내죠. 소수당이긴 하지만 뭐 제프리 하킴스 현재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제 일단 하원은 조용할 텐데 지금 나온 사람은 어제 먼저 그 공화당의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칼리스 전에 그 야구 시합하다 다치고 했었던 사람 총 맞고 나중에 다 회복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정말 극우적인 그런 그 초대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초대 의장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짐 조르단 법사위원장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모자를 탁 던져버리더군요. 여기에 나가겠다. 원래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케빈 맥카시가 쫓겨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서 뭐 얘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용기를 얻었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래 케빈 맥카시 체제로 간다 할지라도 정부 폐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안이 임시였고 11월 17일까지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의장이 없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의장을 선출하고 나서 그것도 한 번의 투표로 선출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알 수 없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케빈 맥카시가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마랄라고로 가서 확 절하고 킹의 반지에 키스를 하는 것처럼 하고는 뭐 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마치 1930년대처럼 행동을 한다. 오히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굉장히 조심했잖아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무기도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그랬었던 것을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금 공화당에서는 아니 돈을 왜 거기에 써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의장이 쫓겨나고 누가 오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공화당에서 하원에서 케빈 메카티보다 더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요. 아니 나는 트럼프가 아니면 하원 의장에 누가 나와도 투표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가 꼭 지금의 하원 의원 정치인이어야지 그 의회 안에 있는 정치인이어야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나간다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아니 대통령도 하고 하원 의장도 두 개 다 하나요? 오늘도 지금 법정에 가서 앉아 있던데 그만큼의 맹목적인 트럼프 추종을 얘기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임 하원 의장 대행은 페이트릭 맥켄리는 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 연방 하원에 나비 넥타이 매는 의원이 별로 없어서 나비 넥타이 자주 매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짙은 색 양복을 많이 입는데 이 맥켄리 의원은 옅은 색이라든가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입거든요. 그런 의원입니다. 공화당 사이에서 막 존중받고 그런 의원이긴 한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어제 본인이 딱 대행으로서 쫓겨난 메카티에 의해서 그 자리를 딱 위임받고 나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와 그 밖에 이제 중요한 인물에게 방 빼라, 사무실 빼라, 사무실을 재배치하겠다라고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의회에서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서열 2위에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표 빼고 뭐 제프리 하킴스는 최근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위치 좌 포지션 자체가 바뀌어도 좀 대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시니어리티로 그런 자리를 준 것 같은데 방 빼라 하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니 지금 신임 공화당의 하원 의장 대행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피스가 방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한마디 하더군요. 아마도 케빈 메카티와 친한데 케빈 메카티가 아니 낸시 펠로시 충고 듣고 나서 내가 룰을 바꿨다가 이렇게 당했잖아 라는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뭐 멋있어 보이는 제1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워싱턴에 있지도 않아요. 어제 이제 워싱턴 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시신이 이미 와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어제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투표가 208표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연방 정부 폐쇄와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 있고 뉴욕타임스가 꽤 오래됐어요. 날마다 사설 쓰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사설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그럴 자격이 있다. 왜 그 잡이 공무가 몇몇 극단주의자 8명 4%에 달려서 이렇게 뒤집혀야지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의사당은 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람들이 깔보는 거, 밑으로 내려다보는 무시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런 거다. 세계의 등대가 돼야지 될 미국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보루인 의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해를 한다. 공화당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케빈 메카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계는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트럼프가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본인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돈과 연관된 사기 사건 재판 법정에 앉아 있었으니까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요. 아니 왜 공화당은 민주당과 싸워야지 되는데 당내에서 저렇게 싸우지? 왜 단합을 하지 못하지? 참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당에서도 본인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존 맥케인 같은 사람도 무슨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무슨 영웅이냐고 하고 같은 공화당이라도
그냥 막 막대기를 휘저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왜 웨스트 윙 드라마 여러분 보신 분들 많으시죠. 혼돈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음모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생존이죠. 정치인들 생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웨스트 윙 에피소드보다도 지금 연방 하원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 더 재밌겠다. 그런데 그 재밌겠다 드라마 자체로는 그렇지만 미국인들은 지금 생존에 관한 문제잖아요. 정부가 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는데 미국 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은 재밌지 않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맥 게이츠 제명해야지 된다. 그 완전히 반역자야 반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또 하나는 지금도 이 케빈 맥카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 왜 민주당을 지적을 하는데 to Paul, because I believe in the institution. I think today was a political decision by the Democrats. And I think the things they have done in the past.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 의한 정치적인 그 결정이다. 전에도 민주당은 그런 일을 했었다는데 이거 지금 민주당이 시작한 건 아니고 맥 게츠라는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시작해서 공화당의 8명이 너 나가라 해서 쫓겨난 거지. 민주당이야 당연히 상대당이니까 도와주지 않은 것을 왜 안 도와줬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에 의한 정치적인 축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케빈 맥카티가 뭐 정치인들이 가장 멋있을 때는 내 탓이요 하는 미아쿨파잖아요. 그리고 본인 탓도 있고 본인의 실력과 본인의 설득으로 하원 의장이 된 게 아니라 트럼프를 업고 됐는데 그 뒤에 트럼프가 다시 그 업어주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내놓게 된.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망신이죠. 23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자신들이 그 뽑아놓은 그 하원 의장을 그 자신들의 당에서 상대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에서 쫓아낸 이런 미국의 모습을 세계에선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하고 보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입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이 울려야지 되거든요. 안 울리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스테니 호이어 메릴랜드가 그 지역구 민주당의 뭐 탑 의원이죠.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 일반 사무실 방배라는 게 아니라 그 하이드웨이 오피스라고 해서 연방 그 상원 의원 가운데서 고위직이 이제 그것을 비밀 뭐 의신처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그거 빼라 이런 그 얘기랍니다. 뭐 회의를 은밀하게 진행을 해야지 될 때라든가 아니면 뭐 그곳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일반 오피스가 아니라 그런 그 하이드어웨이 좀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오피스를 빼라고 한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게 조금 좀 자잘해 보이긴 하죠. 자,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20분경에는 전국적인 비상경고 시스템이 발령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도 뭐 앰버 얼럿해서 많은 것을 받으시는데 아이들이 뭐 유괴됐다든가 이건 미국 전국적인 것이고 전국적인 것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지만 사람들의 휴대폰을 사람화했네요. 의인화. 그렇죠. 뭐 요즘 휴대폰이 친구인데요. 뭐 여러분들의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랍니다. 2018년도인가 한 번 있었고 연방 그 피마 재해청과 연방통신위원회가 같이 하는 건데요. 약 1분 정도 그리고 뭐 아무런 여러분들 그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긴급한 상황, 뭐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뭔가가 위험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 예전에 한국에 살 때 뭐 민방위 훈련 이런 것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정부에서 국민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휴대폰의 언어를 설정을 한 것에 따라서 영어 아니면 스페니쉬는 되는 것 같네요. 아무런 그 내용에 당연히 영어로 써 있겠죠? 여러분들 받으시는 것의 대부분의 테스트입니다. 비상 경고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니까 어떤 조치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불편하신 분들, 시각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또 그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신호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강 시간을 12시 20분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 통화 중이었다 하면은 통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도 운이네요.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통화 중이다 하면 그 비상사태에 대해서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어떠한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켜 있어야지 되고 비행기 모드이면은 안 되고 일부 아주 오래된 전화기는 이 비상 알람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국 또 텔레비전, 케이블 시스템 전부 이제 그 11시 20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는 뭐 12시 1시 2시 20분경이 되겠네요. 항상 연방기관은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알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오늘 있는 일입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직은 법정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법정에 오늘 사흘째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사흘째 법정에 출두했으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런가 한 5가지 정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재판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런 걸 그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재판하고 뭐 이러는 도중에서 아무리 그 판사에게 뭐 자격 미달이야, 뭐 골수 민주당이야, 아니면 검사에게 인종차별주의자야, 둘 다 나를 만연사냥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 판사는 개그 오더를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요즘 정말 많이 나간다니까요. 이 판사의 스텝을 건드렸습니다. 스텝이 그것도 이제 수석 클락이에요. 수석 클락을 건드리면서 그 수석 그 서기가 민주당인 척 슈머 연방 상원의 민주당 대표와 함께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걸프렌드라고 하고 이러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재판에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사실도 아닌 거짓을 그렇게 뿌리고 특히 이제 그 법원의 서기 나의 스텝을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는 개그오도 안 내렸습니다. 그런다면서 이거는 용납할 수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함구령 아니면 뭐 감옥에 30일 가야 된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트럼프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재판에 뭐 아들들 둘도 있고 하니까 이 피고가 그런 일을 하고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쓴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뿌렸는데 더는 하지 마라. 더 하면 30일 감옥행이야. 이 정도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그 명령을 받고 한다는 게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지금 미국이. 그래서인지 63%의 미국 사람들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을 원한다. 오늘 이제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적절하게 그래도 일하는 것 같아 라고 답한 미국인은 30% 뿐입니다. 아마 오늘 조사했으면 어제 연방하원에서 4%의 의원이 96%의 의견을 물리치고 그 4% 뜻대로 의회를 맘대로 하원의장을 역사상 처음으로 내쫓았다. 이걸 보면 아마 지지율은 더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제3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요. 의사당 폭동 이후에 가장 높답니다.
그런데 의사당 폭동 때보다도 더 높은데요. 그때 뭐 6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런치 브레이크를 떠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Take a look at what's happening with her. She hates Trump more than he does. 네, 누군가가 이제 again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를 미워한다. maybe 개그 오더를 내린 그 케이스의 서기에 관한 건지 아니면 그 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검사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개그 오더를 내렸는데도 그 똑같이 스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양당에 대한 지지는 지금 아주 최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면은 제3당 후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 표를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또 그 계산의 요점이 되겠죠. 코넬 웨스트라는 후보가 녹색당으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최근에 민주당에서 전혀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제3당으로 나갈 것이라는 암시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레이블스 같은 데도 조 맨신 민주당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무소속 뭐 후보가 될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아무튼 무당파가 공화당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만족하지 않습니다. 70% 공화당원 58% 민주당 46% 민주당이 양당제를 그래도 가장 많이 지지를 하네요. 미 전국과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1,016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무선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이제 그 무선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4%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내용이 아마 하원 의장이 축출된 뉴스가 없었으면 굉장히 컸을 텐데 캘리포니아주의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라펀자 버틀러가 이제 취임 선서를 어제 했습니다. 의사당에서 선서를 했고 그리고 원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페인할 때 일을 도왔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주제로 선서를 했고 제일 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본인도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의 레가시를 쫓아서 일하는 것과 주민 미국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렇게 선서를 했는데 미국 상원에서 최초의 공개적인 흑인 여자 레즈비언 상원 의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역사를 어제 또 하나를 이룬 겁니다. 잠시 뒤에 카이저 퍼머넌트가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참 병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좋다고 느껴지는 병원에서도 속에서는 열심히 골맞는가 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뭐 8개 주하고 또 어디죠? 8개 주와 또 워싱턴 DC에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카이저 퍼머넌트에서 파업하면서 영향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해도 영향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7.53%로서 2000년도 12월 달 이후에 최고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7.5% 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벌벌 떠는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모기지 신청률이 지난 며칠 사이에 1995년 이후에 가장 적답니다. 2005, 2015년 거의 뭐 30년 만에 최저인 거죠. 이게 뭐 집이라는 것이 비싼 거니까 비싸니까 페이먼이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미 그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홈디포라든가 뭐 주식시장에서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은행도 주택 융자하니까 은행 주식들도 많이 내려갔고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럴 때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뭐 거의 5%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지수 지금 제가 텔레비전에서 계속 선전이 나와서 말을 조금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좀 지수를 보려고 하는데 선전이 끝나질 않아요. 어제 이제 다우지수도 내려갔고 S&P 500, 나스닥도 2% 정도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다우는 이제 어제로 올 들어서 마이너스. S&P 500는 최근에 많이 내려갔어도 워낙에 그 성장이 깊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올 들어서 10% 성장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요,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다우지수도 그렇고 어제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101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어제 뭐 1.3포인트 내려갔거든요. 400포인트 이상 내려갔고 나스닥도 많이 131, S&P 500가 24포인트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다 똑같이 이 시간대에 올라가는 걸 보네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있더군요. 많은 한국 분들께서 장기적인 그 투자를 하시잖아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역시 미래의 산업이다 하는 무슨 칩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뭐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같은 다른 나스닥 주식들이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가지 않는 뭐 이렇게 좀 받쳐주는 그런 분위기들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좀 묻어두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카이저 그 퍼머넌트 같은 경우가 완전히 미국 의료 시스템에 뭐 보험도 있고 그 모델로 알려졌잖아요. 직원들도 대우가 좋으니까 아주 친절하고 뭐 모든 시설들도 좋고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헬스케어 시스템인데 막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가 그 협상 마감 시간이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파업을 합니다. 미국 의료계 역사상 가장 큰 파업인데 한마디로 비슷해요. 요즘에 파업하는 거 보면은 말하는 것들이 헐리우드의 작가협회도 그렇고 또 무슨 자동차협회도 그렇고 특히 의료계는 더하죠. 코비드 19 때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일주일에 뭐 17시간, 20시간 정도 더 일하는 건 너무 당연했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건 처음에 코비드 때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사람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요즘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지금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저 퍼머넌트의 진료와 이렇게 노조들의 그 아주 그 독특한 파트너십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평화로웠었는데 2021년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카이저 퍼머넌트도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다 120% 만족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때 파업할 뻔 했던 것을 일단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년까지는 끌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6개 주와 원래 8개 주와 워싱턴 DC에 있는데 뭐 나머지는 너무 작으니까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7만 5천 명 이상의 카이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1,300명 정도가 뭐 있는 곳이니까 전국에서 39개 병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업하는 사람 거의가 지금 캘리포니아거든요. 7만 5천 명 파업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만 8,500명이 캘리포니아주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카이저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주라든가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워싱턴 DC는 파업하는 사람 숫자가 가장 적어서 캘리포니아주는 6만 8,500명인데 그쪽은 1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저 병원에서는 저희가 무슨 뭐 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급실 열어놓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응급한 것만 응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워싱턴, 버지니아 뭐 이런 데는 지금 뭐 카이저 그 병원 예약하신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좀 예약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보험 이쪽 업계에서 아주 선두주자고 모델이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연하죠. 이제 전부 돈 올리고 대우 좋게 해라 해서 간호사, 무슨 간호보조사, 응급실에 뭐 테크니션, 방사선, 초음파, 뭐 호흡치료사, 엑스레이 등등등 검안, 뭐 그리고 이제 음식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약국 또 운전하시는 분들, 뭐 건강보조원, 뭐 혈액 검사하시는 분들, 뭐 치과 등등 콜센터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 이래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대우를 높여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다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 카이저의 파업이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역마다 다 다른데 시간당 $23 최저임금을 지금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신공격 같은 것은 대부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 개그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어제의 클립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오늘도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얘기를 했지만 판사가 무섭긴 무섭네요. 무슨 욕설이라든가 인신공격 같은 것은 거의 중단했다.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나노 세계의 개척자인 3명의 과학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몬지 마웬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 프랑스 태생인데 오늘도 강의할 예정이 있었는데 뭐 강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루이스 브루스 컬럼비아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데 바로 위에 앞에 말씀드린 이 프랑스계 미국인 교수가 이 석좌 교수 아래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알렉세이 그 에키모프 딱 이름이 말해주고 있네요. 뉴욕의 어떤 그 회사의 과학자인데 그 러시안입니다. 미국에서 살지만 국적은 러시안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로 압축된 나트를 개발하고 그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자가 숨을 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작은 그 입자로 압축된 반도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어떤 그 결정체들은 분자 정도가만 돼도 큰데 이 그 퀀텀 그 다트 같은 양자점은 퀀텀 다트는 수천 개의 원자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작답니다. 그래서 뭐 축구공과 뭐 예를 들어 지구의 차이와 마찬가지다. 무슨 뭐 분자와의 차이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요? LED 전구의 색상을 조정하고 텔레비전 스크린의 화질, 뭐 화상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의학 분야에서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생의학 분야가 되겠네요. 응용 분야. 그 밖에는 뭐 전자공학, 태양전지, 암호화된 양자정보 발전 등등등등 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1930년대 초부터 이 같은 그 특성을 예측은 했지만 그 이후 50년 동안 계속 실험실에서 하고 또 하고 해도 이게 정말로 작은 그런 크기의 퀀텀 다트, 퀀텀 그 양자 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 세 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 그 협회에서 AP하고 로이터 통신이 노벨상 협회가 발표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보도했는데요. 실수였대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마 시간을 예약을 했는데 누군가가 시간 예약을 좀 4시간인가 일찍 해서 보낸 것 같죠.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 아주 뭐 심각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도 극박한 뉴스가 아닌데 오늘 이걸 다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또 추가까지 전국 도서재단이 11월 15일에 확실한 작품을 발표하는데 25개 최종 후보 작품을 발표했는데 2개가 하나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니카 윤, 휴스턴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미국의 인종차별 많이 얘기했고요. 한국에서는 번역본입니다. 저주 토끼, 부커상도 받았잖아요. 그런 보라 정 씨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